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유형편 4단원이죠.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의 비, 유형별로 하나씩 확인 좀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인데, 자, 삼각형에서 평행선과 이 선분의 길이의 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는 건데, 자, 만약에 평행한 두 선분이 있습니다. DEBC가 지금 평행해요. DEBC. 자, 그랬을 때에는 이제 닮은 비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인데, 자, 큰 길이 대 작은 길이가 여기도 큰 길이 대 작은 길이, 큰 길이 대 작은 길이에 대응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닮음이면은, 두 삼각형이 닮음이면은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다 같을 거니까. 자, 여기서도 이제, 자, 짧은 변의 길이 대 큰 변의 길이는 짧은 변의 길이 대 큰 변의 길이는 짧은 변의 길이 대 큰 변의 길이로 대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도 보시면 위아래 두 삼각형이 이제 닮음이죠. 자, 긴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짧은 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자, 여기는 이제 긴 변 대 짧은 변은 긴 변 대 짧은 변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가장 큰 변의 짧은 변은 가장 큰 변의 짧은 변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가장 큰 변 대 짧은 변은 가장 큰 변 대 짧은 변으로 대응을 시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자, BC, PQ가 평행하다라고 나와 있죠?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삼각형 APQ와 ABC가 AA 닮음이겠죠? 자, X의 값을 구해주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울 수 있는 그 비례식을 작성해 봅시다. 자, 짧은 변 대 긴 변 4 대 6은, 자, 짧은 변 대 긴 변 X 대 4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외양내양 곱해서 6X는 4, 4, 16. 6으로 나눠주시면 6분의 16해서 약분해서 3분의 8로 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보면 돼요. 자, 이 짧은 변 대 이 그 다음 긴 변은 3대 4죠. 자, 그 다음에 짧은 변 대 그 다음 긴 변 X 대 8. 요렇게 쓰면 안 되겠죠? 자, 왜냐하면은 지금 이 X 대 8에 대응하는 거는 이 작은 삼각형의 밑변, 큰 삼각형의 밑변에 대응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에 대응을 하려면 3대 4가 아니라 3대 7로 써주셔야지만이 맞죠? 여기가 3대 4가 아니라 3대 7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실수 굉장히 많이 하니까 주의해 주시고요. 자, 외양내양 곱해서 7x는 3, 8이 24, x는 7분의 24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이걸 활용해 주는 건데요. 닮은 비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 자, 이 AD 대 AP가, 자, DF 대 BC와 같대요. 이거는 삼각형 ADF와 삼각형 ABG가 닮음이어서 나오는 비례식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AF 대 AG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 FE 대 GC로 볼 수 있겠죠? FE 대 GC. 그래서 최종적으로 AD 대 AP는 이쪽 FE 대 GC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요 평행선이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AD 대 DB는, 자, 여기서 AF 대 FE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요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지금 이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자, 작은 거하고 큰 거를 봐주시면은 AD 대 DB는 AF 대 FE로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요거 AE 대 EC가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AD 대 DB를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이렇게 된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연장해서 여기까지 그어진 삼각형의 닮음으로 본 겁니다. ADE 대 ABC가 닮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란색에서 AD 대 DB는 AE 대 EC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대응하는 부분 잘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7번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DF의 길이를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대응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자,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AFE와 AGC가 자, 8대 12겠죠? 닮은 비가 8대 10입니다. 약분해서 이제 2대 3이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2대 3이면 AF 대 AG 또한 2대 3이겠죠? AF 대 AG 또한 2대 3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이 왼쪽 삼각형 ADF와 ABG가 닮음이죠. 2대 3 닮음이기 때문에 DF 대 BG 또한 2대 3이 되어야 될 겁니다. DF 대 BG.
6이라고 써주실게요. 자, 그래서 요 비례식에서 외항, 내항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3DF는 2, 6, 12. 그래서 DF를 4라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 찾는 걸 해볼 건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는 그 어떤 평행한 선이 있을 때 닮음을 찾아서 비례식을 세웠거든요. 반대로 이번에는 어떤 닮음인 것처럼 보이는 비례식 관계가 성립할 때 평행하다라는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아까랑은 반대로 닮음을 평행에 의해서 닮음에 의한 비례식을 찾았다면, 지금은 비례식을 보고 평행선을 좀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아까 앞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죠. 자, 긴 변 대 짧은 변이 긴 변 대 짧은 변, 긴 변 대 짧은 변이 성립하면은 결국 닮음이어서 평행선 DEBC가 이제 발견된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긴 변 대 짧은 변, 긴 변 대 짧은 변이 성립하게 되면은 DEBC가 평행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평행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닮음이 아닌 것을 확인해 주라라는 거니까, 닮음이 아니면 길이 B가 서로 이제 일치하지 않겠죠. 그걸 한번 찾아보자. 자, 1번 보시면, 자, 3대 2는 2.7대 1.8인지 확인해 볼까? 3대 2는 2.7대, 좁으니까 여기 오른쪽에다 그냥 씁시다. 자, 1번. 3대 2는 2.7대 1.8인데요. 자, 우리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칸 옮깁시다. 10을 곱하는 거가 되겠죠. 자, 곱해주시게 되면은 27대 18인데요. 얘 9로 나눠주실 수가 있죠. 9로 나눠주시니까 3대 2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율이 같으니 우리는 1번은 닮음이어서 평행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4대 7은 3대 6인지 확인해보자. 4대 7은 3대 6. 일단 얘는 외항 곱하기 내항이 같으면, 외항끼리의 곱과 내항끼리의 곱이 같으면 이게 비례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외항, 내항 곱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요, 이제 3, 7에 21은 4, 6에 24 해가지고 비례식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평행하지 않는 것으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도 확인해보면요. 자, 3번. 자, 3대 6은 3.5대 7 성립하는지 확인해볼까? 3대 6은 3.5대 7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변에 있는 거는 이제 2를 곱해줄까요? 2를 곱해주면 7대 14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자, 얘 이제 약분을 잘 해주시다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것도 약분해볼게. 3으로 나눠서 1대 2가 될 거고, 얘도 7로 나눠서 1대 2가 만들어지니까, 아, 얘는 평행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 6대 8은 12대 16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6대 8은 12대 16으로 봐줍니다. 일단 양변 다 약분으로 처리해 줄게. 2로 약분해 보시면 3대 4, 4로 약분해 주시면 3대 4가 만들어지죠. 아, 그래서 4번도 닮음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네요. 자, 5번까지 보시면, 자, 5번. 자, 4대 12는 3대 9인지 확인하는 거죠. 4대 12는 3대 9. 자, 얘도 약분으로 처리를 해볼게요. 얘 4로 나눠주고요. 1대 3. 얘 3으로 나눠줍니다. 1대 3. 결국 비례식이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을 제외하곤 나머진 다 닮음, 평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의 내각의 이등분선을 볼 건데, 삼각형 안에 있는 각을 이등분한 선이 결국 어떤 비례식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이 내각을 이등분할 때는 AB 대 AC는 BD 대 DC가 성립했었죠. AB 대 AC는 BD 대 DC.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비례식 관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거 한 번만 증명을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평행한 선을 긋습니다. AD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좀 그어주고요. 그 다음에 AB의 연장선을 이렇게 좀 그어줄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AD와 이 점을 이제 뭐라고 해볼까요? 여기를 E라고 한번 해볼까요? E라고. 이랬을 때 우리는 AD와 CE가 평행하다는 것을 이제 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동의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각 보이니까 이 각이 이제 여기 각이랑 동의각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라는 각도로 표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엇각이 보입니다. 이렇게 엇각을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렇게 엇각, 이렇게 엇각을 찾아주시게 되면은 여기가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닮음인 삼각형 보입니까? ABD 있죠. ABD와 그 다음에 EBC 있죠. EBC. 이 두 삼각형이 닮음이죠. 자, 닮음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BA 대, 그 다음에 AE는, BA 대 AE는, 자, BA 대 AE는 BD 대 DC가 되겠죠? BD 대 DC라고 써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AE의 길이를 AC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얘는 AB에 바꿔서 쓸게요. 그 다음에 선분 AE를 같은 길이인 AC로 바꿔서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결국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게 확인이 됐죠.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증명하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AD는 2등분한 선일 때 X의 값이 무엇인지 구해주는 거거든요. 내각을 2등분한 그런 모양이 나왔을 때에는 그 비례식 관계 적용이 가능하겠죠. 자, 6대 7은 3대 X라고 쓰면 되겠죠. 6대 7은 3대 X예요. 외항량 곱해주면 7, 3의 21은 6X로 볼 수 있으니까 양변 6으로 나눠주시면 6분의 21 약분해 주시면 얘가 이제 2분의 7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8대 X는 4대 8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4대 8. 자, 8대 X는 4대 8이다. 자, 그러면 외항량 곱해 봅시다. 그럼 4X는 자, 8, 8에 64에서 양변 4로 나눠서 16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삼각형 바깥에 있는 각, 외곽을 2등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외곽을 2등분할 때는 앞에보다는 조금은 이제 까다롭습니다.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자, AB 대 AC는 자, BD 대 DC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AB 대 AC는 한 다음에 B에서 멀리 갔다가 요 펜을 떼지 말고 다시 C로 돌아오는 거야. 멀리 갔다가 펜을 떼지 말고 다시 C로. 요 비례식 관계가 성립하고요. 자, 이게 도대체 왜 성립하는지도 좀 확인을 해봅시다.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이 AD의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좀 그어줄게요. 이렇게 평행한 선분을 그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행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동의각, 억각이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각이 이제 결국 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엇각이 확인이 되죠. 엇각이 이제 이렇게 엇각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엇각이. 그래서 여기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결국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습니다. 이 두 길이가 같게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 길이가 같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냐? 이 삼각형이 보여야 돼. 요 큰 삼각형 있죠? 요 큰 삼각형하고요. 요 작은 삼각형 두 개가 얘네들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닮음이다라는 게 보여야 되겠죠? 자, 그럼 닮음비 어떻게 작성해 볼 수 있냐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왼쪽 변에 대해서 작성할 때, 자, 가장 큰 변 대 그 다음 긴 변. 가장 큰 변 대 그 다음 긴 변은 여기 가장 큰 변 대 그 다음 긴 변으로 보는 거죠. 가장 큰 변 대 그 다음 긴 변은 가장 큰 변 대 그 다음 긴 변. 자, 그러면은 작성해 볼까? 여기를 이제 2라고 한번 써보게 되면요. 자, 선분 BA 대 선분 AE는 선분 BD 대 선분 CD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AE와 AC는 길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AC로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얘도 이제 순서를 AB로 다시 바꿔서 써볼게요. 그래서 AB 대 AC는 BD 대 CD가 성립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자, 그러면 그냥 공식만 적용해서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외곽이 이등분선일 때 X의 값을 구해줘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였죠? 자,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펜 뜨지 말고 그대로 돌아와야지. 그치? 자, 그러면 4대 3은 자, 요 길이는 X 플러스 6이죠. 그 다음에 돌아올 때 6만큼 돌아왔죠? 이렇게 좀 작성해 볼 거야.
자, 그러면 외항 그냥 곱해봅시다. 3 곱하기 x 플러스 6은 4 곱하기 6과 같다. 자, 넘어가 주시면은 18 넘어가서 6이 되겠죠? x를 2라고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모양은 얘가 좌우가 뒤집혔기 때문에 이 대응하는 그거를 잘 봐줘야 돼요. 좌우가 뒤집혔어, 1번이랑 반대로. 그래서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펜 떼지 말고 그대로 돌아와 줘야 되는 거야. 좌우가 뒤집혔습니다. 얘는 왼쪽부터 내가 했지만 처음에 얘 대 얘 할 때 왼쪽부터 했잖아. 얘는 오른쪽부터 해줘야 되겠죠. 좌우가 뒤집혔으니까. 자, 그러면 x 대 8은 자, 여기 전체가 15가 되겠죠. 15 대 그 다음에 그대로 돌아온 게 12가 되겠죠. 12와 같다 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8 곱하기 15 120이고요 12 곱하기 x 12x겠죠. 그래서 x를 12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인데, 우리가 그 어떤 삼각형의 중점을 두 개를 이제 찾아서 이었을 때에는 MN과 BC가 평행하면서 서로 두 배의 관계에 놓여 있는 선분의 길이의 B가 나온다라는 거. 얘는 첫 번째는요, 중점 두 개가 이제 있을 때 평행하고 길이가 두 배라는 거고요. 밑에 거는요, 중점 하나랑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있을 때 나머지 그 한 점이, 평행선이 만나는 점이 중점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게 좀 달라요. 잘 구별해 주셔야 돼요. 얘는 중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얘는 중점 하나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에 대한 결과물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보시면, 자, 중점이 D인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래요. 자,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DE, BC는 평행하고요. 그리고 DE의 두 배가 BC가 돼야 되겠죠. 얘는 8cm일 겁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자, 이 삼각형 ADE와 ABC가 닮음이냐? ADE, ABC는 평행하기 때문에, 지금 밑변이 평행하기 때문에 AA 닮음이겠죠. 맞는 얘기고요. 자, 2번 보시면 DBC 평행 확인했어. 3번 DBC는 1대 2죠. 1대 4가 아닙니다. 자, 4번 BC는 8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5번 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1대 2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두 삼각형의 밑변이 4대 8이기 때문에 약분해서 1대 2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3번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방금 전에 얘기한 걸 좀 활용하는 건데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거든요. 이거 좀 잘 눈여겨보세요. 우리가 그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것에 대한 성질에 의해서 좀 복잡한 것을 이제 해볼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이 ADF라는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ADF, 지금 ADF에서 AEEF 그 다음에 FC가 지금 3등분된 점이니까 길이들이 다 지금 같은 상황입니다. 길이들이 같은 상황. 자, 길이들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 일단 지금 여기 보시면 D가 중점인 상황입니다. D가 중점. 그러면은 지금 요 삼각형을 좀 먼저 볼게. 이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요, 지금 중점이고 여기도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1대 2 사이의 관계식이 있을 겁니다. 1대 2 사이의 관계식. 그리고 얘네들은 평행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여기 1대 2예요. 그리고 평행이야.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노란색 삼각형 다시 돌아올까? 이 노란색 삼각형은 지금 여기도 평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평행하잖아요. 평행한데 중점 하나 주어졌으면은 결국에 이 나머지 한 점도 중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중점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도 같다라는 겁니다. AG와 GD가 같아요. 자, 그리고 1대 2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죠. 1대 2 사이의 관계식.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G2의 길이를 A라고 볼 수 있고, G2의 길이를 A라고 보면 여기 DF의 길이는 2배에서 2A가 돼야 되겠지. 자, 그럼 다시 분홍색 삼각형으로 넘어와서 여기가 2A면 얘는 2배에서 4A네. B2가 4A인데 G2가 그냥 A였으므로 나머지 BG는 3A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면 33번. 자, 점 D가 선분 AB의 중점이래요. 자, BG의 길이 구해주는 건데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 우선 지금 이 삼각형을 한번 좀 확인해 볼까? ABF라는 삼각형 보이시죠? ABF. 자, 지금 ABF는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DE와 BF가 평행합니다. 그리고 DE의 2배가 BF가 돼야 되겠죠. 일단 DE의 길이를 X라고 쓰면은 BF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BF의 길이는 EX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문제에 BG의 길이 구해주는 건데 BG의 길이는 전체 BF에서 5만큼을 빼주시면 되니까 전체 BF에서 5만큼을 빼준 EX-5라고 좀 써보실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좀 쓰고요. 자, 그리고 우리 DE와 BF가 평행하니까 어떠한 결론도 내릴 수 있냐면은 삼각형 DCE 보이시죠? DCE. 지금 여기 평행선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한 점 G도 결국에 중점이 되는 것이고 1대 2 사이의 관계식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5니까 얘는 2배에서 몇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X는 1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BG의 길이 구해주는 거니까 10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BG는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형 8번 보시면 자, 이번엔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또 다르게 활용을 좀 해보는 건데 자, 어떤 삼각형 DBE가 있고 지금 이 BC에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합동인 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삼각형을 그어보면 지금 삼각형 ANM과 그리고 삼각형 CEM 있죠? 얘네들이 이제 합동이다 라는 겁니다. ASA 합동이겠죠? 평행하니까 엇각이 서로 같을 거고요. 엇각이 같을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길이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길이가 같으니까 우리 ASA 합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SA 합동이면은 우리가 이 C의 길이를 A라고 둔다. 그러면은 AN의 길이도 합동이기 때문에 A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삼각형 DBE 입장에서는 중점이고 평행선이 있으니까 아, 이거 2배구나. EA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DN과 NE가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ME의 길이를 B라고 보면은 나머지 NM도 합동이니까 B가 되고요. 그럼 전체 2B인데 얘 중점이니까 위에 남은 것도 같은 길이 2B가 나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닮음을 이용해서 길이가 몇 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방금 전이랑 이제 모양이 똑같죠? 지금 중점이고요. 여기도 지금 중점이 되게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BC의 길이를 구해주라 라는 문제예요. 자, 지금 BC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반듯하게 긋습니다. 평행선을. 자, 그렇게 되면은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엇각이 같죠. 엇각. 그리고 막국지각도 같으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이 A, 자, 여기를 이제 N이라고 해보면 자, 삼각형 AMN과 그리고 CEM은 모든 각이 같은 AA 닮음인 상태에서 이 AM과 MC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방금 전에 확인했듯이 ASA 합동이 만들어지죠. ASA 합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으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AN도. 자, 그러면 지금 삼각형 DBE를 보시게 되면 중점에다가 평행선 그었기 때문에 여기 N도 결국 중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3의 2배인 6이라고 BE의 길이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 BC의 길이 9cm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의 각변에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입니다.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이면 어떤 관계가 이제 있나. 지금 삼각형 ABC를 보신 다음에 삼각형 FEC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중점끼리 연결했으니까 EF의 2배가 AB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F를 2배 해야 AB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지금 이 ADF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해도 DF의 2배가 BC 그리고 DBE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적용해도 DE의 2배는 AC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삼각형 DEF의 둘레의 길이는 원래 큰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절반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이 원래 삼각형의 둘레가 876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중점끼리 연결한 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전체의 둘레의 절반이라고 했죠. 다 더해주시면 몇이죠? 21인데
절반으로 나누니까 2분의 21cm가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형 10번입니다. 지금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사각형을 만들어냅니다. 그 새로운 사각형의 변의 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 앞에 단원에서 했었는데 사각형의 성질을 공부하면서 자,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그 도형은 어떤 도형이었죠? 그쵸? 평행사변형이었죠. 자, 그래서 얘는 평행사변형이었는데 이게 왜 도대체 평행사변형인지 확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하는 게. 잘 보세요. 자, 지금 삼각형 ABD를 보시게 되면은 ABD에서 중점 연결했으니까 EH의 2배가 BD입니다. EH의 2배가 BD. 자, 이렇게 밑으로 봅니다. BCD로 똑같이 보면은 FG의 2배가 BD가 되겠죠? FG의 2배가 BD. 결국 EH도 2배 해주면 BD, FG도 2배 해주면 BD이기 때문에 EH와 FG는 같은 길이를 가지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적용을 해보시게 되면은 EF와 HC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아서 평행사변형이 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이제 볼 건데요. 이 사각형 EFGH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랍니다. 자, 여기 지금 BD가 10입니다. 자, 그러면은 EH는 그 절반 5가 돼야 되겠고 FG 또한 5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AC가 지금 8입니다. 자, 그러면 EF는 절반 4가 되어야 되겠고 HG 또한 4가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 2개, 4 2개 더해주시면 18이 답이 되겠고 원래 있던 요 두 놈을 더한 거와 같겠죠.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좀 복잡한 걸 해볼 건데 사다리꼴에서 그 두 변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어떤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BC가 B야. 그러면은 MQ의 길이는 그 절반이 돼야 되겠죠. 2분의 B가 돼야 될 거야. 자, 삼각형 ACD에서 AD가 A면 여기 남은 QN은 2분의 A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중점끼리 연결했을 때 MN의 길이는 2분의 B와 2분의 A를 더해주시면 만들어지겠고요. 자, 만약에 지금 선을 좀 다르게 이렇게 이제 만약에 그렇다 치면은 여기 AD가 A이므로 MP는 2분의 A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삼각형 DBC에서 BC가 C니까 삼각형 선분 PN은 2분의 B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와중에 QN의 길이는 이 AD의 절반이겠죠. 2분의 A와 같기 때문에 이 조그만한 PQ의 길이는 결국 이 노란색에서 분홍색을 뺀 거와 같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B에서 A를 빼준 거와 같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보시면 지금 중점으로 이제 연결을 했을 때 AD, MP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우리 그 1대2의 관계, 2배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길이 구할 수 있는 걸 다 구해봅시다. 삼각형 ACD에서요. 지금 평행하고요. 여기도 평행하고 중점을 연결했죠. 중점을. 그럼 얘도 당연히 3개가 평행하고요. 자, 그럼 여기도 평행하니까 2의 2배 4가 될 거야. 자, 이제 여기 A, B, C에서 봅시다. 전체가 6이니까 조금 남은 거는 3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D는 4, MP는 3 더해서 7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유형 12번. 이번에는 평행선이 3개 이상이 나올 때를 확인해 보는 건데 결국 우리가 3개 이상의 평행선이 나오면 A 대 B는 A' 대 B' 이렇게 대응하는 변에 대해서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교차한다 하더라도 A 대 B는 A' 대 B'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교차할 때는 교점까지를 봐주셔야지 여기 평행선까지는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물론 문제에 따라서 평행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이 대응이 되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54번 보시면 평행선이 3개가 있습니다. 대응하는 걸 잘 찾아봐야 돼요. 자, 지금 6대 X는 이렇게 들어가면 6대 X는 자, 8대 12로 들어가야 되겠죠? 8대 12. 왜냐면은 여기 전체가 X니까 여기도 전체 10이라고 작성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풀어보시면 8X는 6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양변 8로 나눠주시면 9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13번.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볼 건데, 우리가 방금 전에 중점을 이었지만 이번에는 중점이 아닐 때를 확인해 볼 겁니다. 푸는 방법은 아까와 비슷한데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어. 우리가 평행선을 이 DC와 평행한 선분 AH를 그어서 우리가 그 몇 대 몇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대각선을 그어서 몇 대 몇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세 직선이 평행할 때 x의 값을 구해주는 건데 평행선과 대각선을 이어서 둘 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평행선을 이제 그어서 요거랑 평행한 거 한번 좀 그어볼 건데 요렇게 이제 선분이 그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평행 사변형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여기도 3이 돼야 되겠고 여기도 3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나머지 2가 돼야 되겠고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비례식을 세울 수 있느냐 잘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2대 4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도 2대 4 맞나요? 2대 4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러면 2대 4는 요놈 대 요놈으로 이렇게 봐줄 수가 있나요? 요놈 대 요놈으로 봐줄 수 있니? 이렇게 봐주시면은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자, 우리 2대 4가 요놈 대 요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전체를 봐줘야죠. 2대 6이 요놈 대 요놈이랑 서로 대치를 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2대 6은 요놈이 2였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이제 모르니까 잠깐 네모라고 해줍시다. 자, 그러면 이게 비례식이 양변이 같으려면은 이 네모가 6이어야 되겠네. 얘가 6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3 더하기 6 해서 9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대각선을 이용해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각선. 자, 대각선을 그어줄 때는 자, 요렇게 한번 좀 그어볼까? 요렇게 좀 그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2대 4는 요놈 대 요놈 이렇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2대 6은 요놈 대 요놈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좀 주어진 정보를 좀 더 우리가 이끌어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 보시면 여기 2대 4니까 여기도 2대 4라고 볼 수 있나요? 2a 4a로 잠깐 표현해 줄게. 이 선분의 길이를. 자, 그렇게 되면은 있잖아.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삼각형에서 잘 보세요. 거꾸로 갑니다. 4대 6은 4대 6으로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겠죠. 4대 6은 4대 6과 같다. 그럼 4대 6은 자, 여기를 이제 모르니까 네모라고 합시다. 네모 대 3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자, 6 곱하기 네모는 4, 3, 10이다. 그래서 네모가 몇이다?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네모가 2입니다. 그럼 여기 조금 남은 거는 이제 3이 된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왼쪽의 삼각형에서 바로 닮은 비 적용이 되겠네요. 자, 2대 6은 자, 3대 x, 3대 x라고 닮은 비 써주시게 되면은 6, 3, 18은 2x이다. 그래서 x가 9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보시면 얘도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선을 처음에 그어서 확인했었죠. 자, 그러면 4, 4, 4로 다 나와줘야 되니까 여기가 4, 여기가 9, 여기가 4라고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3대 9죠. 그럼 여기도 3대 9가 되어야 되는데 3대 9는요. 3대 9는 자, 요놈 대 요놈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요놈을 네모라고 처리를 해주시고요. 요거를 9라고 작성해 주시게 되면은 결국 양변이 같으려면 네모가 3이어야 되겠네. 그래서 얘가 3이 되겠고요. x는 다 더해서 7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대각선 그어서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대각선. 자, 대각선을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좀 그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되면은 6대 9는 자, 요놈 모르니까 네모로 갈게. 네모 대 4라고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자, 9 곱하기 네모는 6, 4, 24. 그럼 네모를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네모는 9분의 24인데 약분해서 3분의 8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3분의 8이라고 써보실 수가 있겠고, 3분의 8.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뭘 해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3분의 8까지 이제 구했으니까 지금 요 6대 9라는 거는 이 오른쪽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6대 9의 비례식을 만족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6대 9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결국 6대 9는 자, 여기서 대응하는 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대응하는 게 지금 반대로 써진 것 같아. 다시 써줄게요. 자, 지금 여기 6대 3이니까 6대 3이 되겠죠? 자, 거꾸로 갑니다. 3대 9는 요놈 대 13이 돼야 되는 거 맞나요, 지금? 3대 9는 요놈 대 13. 그렇게 써줄게요. 3대 9는, 자, 요놈을 이제 세모로 갑시다. 세모 대 13이라고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결국 9 네모는 3 곱하기 13, 39입니다. 그러면 양변 9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9분의 39 약분해서 3분의 13으로 얘를 계산해 주실 수가 있고요. 결국 3분의 13과 3분의 8을 더해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처리가 돼요? 얘는 3분의 21, 7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선으로 하는 게 조금은 쉬울 수가 있어요. 지금 평행선이 조금은 더 간결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시면 사다리꼴에서 평행선과 선분의 길이의 비를 활용을 좀 이제 해볼 건데 우리가 그 평행선 3개를 이렇게 좀 그어 주셨을 때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AOD와 그리고 COB가 A의 닮음입니다. 엇각이 같기 때문에 엇각. 자, 그러면은 길이비가 성립하겠죠. 자, BO 대 OD는 BC 대 AD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대응도 해볼 수가 있죠. 뭐 AO 대 OC는 AD 대 BC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아래에 있는 두 삼각형의 넓이의 비는 이 주어진 AD와 BC의 길이의 닮은 비를 제곱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위아래 삼각형이 닮음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자, 보시면 자, 우리는 이렇게 평행선 3개 나와 있고요. OF의 길이를 구해주라라는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지금 AOD와 그리고 COB는 닮음이에요. 4대 8 닮음이니까 약분해서 1대 2가 되겠죠. 그죠? 1대 2 닮음이야. 자, 그러면 여기가 1대 2에 대응이 되는 거 아니야? AO 대 OC가 1대 2에 대응이 되겠죠. 그러면은 AO 대 OC가 1대2면 우리 삼각형 ACD를 이제 보시면 여기도 이제 결국에 1대2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끝났죠? 2대 3은 2대 3에 대응이 된다. 2대 3은 OF 대 AD에 대응시킬 수가 있다. 2대 3은 OF 대 AD 4에 대응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3 곱하기 OF는 2, 4, 8, OF는 3분의 8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5번입니다. 자, 선분 AC와 BD의 교점을 2라고 했을 때 지금 평행선 3개가 주어져 있죠. 여기서 가운데 EF의 길이는 요거는 이제 공식화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 양쪽 두 길이의 합분의 분자는 두 변의 길이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합분의 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합분의 곱. 이거는 결국 닮음에 의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닮음에 의해서. 지금 이 삼각형 ABE와 그 다음에 ECD가 닮음이기 때문에 A 대 B 닮음이다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BF 대 FC고 BF 대 FC가 A 대 B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닮음을 좀 이제 이용하면은 EF의 길이 저렇게 나오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 봅시다. 평행선 3개 주어져 있을 때요. BE 대 BD와 EF의 길이를 차례대로 구해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BE 대 ED는 있잖아. 그리고 이 삼각형 ABE와 삼각형 CDE 이 두 삼각형의 닮은 비와 같겠죠. 닮은 비. 서로 대응하기 때문에 닮은 비 9 대 12 약분해서 몇 대 몇으로 봐주실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3대 4로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3대 4의 대응은 되지만 문제는 B2 대 BD를 물어봤죠. 그러면 3대 7을 일단 확인해 줘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EF의 길이 공식화된 거를 이제 외워서 풀면 좋습니다. 선분 EF의 길이는 양쪽 둘이 더해주는 것 분의
걔네 둘이 곱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30이고요. 분자는 일단 계산하지 맙시다. 약분할 거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3, 여기가 10으로 좀 약분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또 약분이 더 이상 되지가 않는 것 같죠. 그죠? 약분이 더 이상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0분의 63.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나요? 아, 지금 10인데 지금 잘못 썼죠, 지금? 21로 잘못 봤네. 자, 다시 계산해 봅시다. 자, 9 더하기 12분의 9 곱하기 10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21, 분자는 9 곱하기 10인데, 자, 약분을 다시 할게요. 여기 3, 여기 7이 되겠고, 결국에 이제 7분의 36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6번째 유형인데, 이게 무게중심이 나오거든요. 자, 무게중심은 삼각형의 세 중선의 교점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줍시다. 중선은 그 삼각형의 꼭지점으로부터 바라보는 변의 중점에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하고요. 중선 3개를 그었을 때 교점이 딱 하나 나오는데 그 점을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제 우리는 부릅니다.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그 선분의 길이의 비가 2대 1로 나온다는 걸 잘 알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중선은 결국 그 가운데 선, 중점에 그은 선이기 때문에 양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풀어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G가 무게중심이에요. 자, 무게중심은 결국 삼각형의 중선의 교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이게 다 중선이거든요. 중선. 그럼 중선이라는 거는 여기가 중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Y는 전체 선분의 길이의 절반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Y는 5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BG 대 G 어쩌구가 6대 X죠. 그게 이제 2대 1이랑 같다라고 돼 있죠. 2대 1은 6대 X와 같습니다. 외양내양 곱해 주시면 결국 X가 3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고, XY 더해서 8을 정답으로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7입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삼각형의 두 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분의 성질이 어떻게 나와 있나 라는 건데요. 자, 결국에 무게중심을 향해서 이제 그었을 때 얘가 중점이 돼서 얘네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삼각형 ABD를 보시게 되면은 ABD는 여기 중점을 연결했을 때 평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결국 EF의 길이의 2배가 AD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AD와 같다. 자, 거기까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를 A라고 두면은 이 AT는 전체 2A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거 AG 대 GD가 2대 1이면 전체를 3등분해서 봐주게 되면은 3등분 해주게 되면은 2A를 3등분하니까 3분의 2A인데, 결국 GD는 3분의 2A 하나 가져가고, 그 다음에 선분 AG는 그 3분의 2A 2개 가져가니까 3분의 4A와 같다라는 결론까지 내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상황에서 EF의 길이를 구해주는 걸 해볼 건데, 자, 일단 구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 2대 1이니까 2대 1이면 바로 해볼까요? 이 길이의 절반이겠죠? 5가 될 거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중점이죠. 중선을 그은 거니까. 그러면 AE와 EC는 길이가 같고, 결국 중점 연결했으니 평행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자, 평행이기 때문에 EF의 길이의 2배가 AD와 같습니다. 근데 지금 AD는 길이가 15란 말이죠. 15이기 때문에 EF는 그 길이의 절반이겠네. 아, EF는 2분의 15라는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유형 18을 보시면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닮은 비의 활용이거든요. 지금 삼각형 ABM을 보시게 되면은 DG 대 BM이 결국 몇 대 몇이야? DG 대 BM은 2대 3입니다. AD 대 AB도 2대 3, AG 대 AM도 2대 3이죠. 자, 그러면은 이 ADG와 ABM은 닮은 비가 2대 3이므로 넓이비는 4대 9라는 것까지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AMC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확인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80번 문제 보시면, 자, 지금 G가 무게중심이고 중선입니다. 자, 그럼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다 구해주면 여기는 이제 5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알겠고요.
자, 그리고 있잖아. 그리고요. 지금 이 DG 대 BM이 결국 2대 3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G2 대 MC도 똑같이 2대 3이 나올 거니까 쌍으로 서로 길이가 같겠죠. 쌍으로. 그쵸? 그래서 BM, MC 길이가 같고 DG, G도 길이가 같겠습니다. 그 길이를 찾는 방법은 2 대 3은 Y 대 5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2 대 3은 Y 대 5라고 써줄 거야. Y 대 5와 같다. 그러면 결국 3y는 2, 5, 10 해서 y는 3분의 10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x. 자, 얘는 2 대 1 사이의 관계식이었잖아요. 그쵸? 거꾸로 이놈을 2배 하면 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x는 8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유형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무게중심을 지나게 중선을 3개를 그어주다 보면은 삼각형이 6개가 나오는데 그 6개의 삼각형은 모두 넓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무게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이 각 꼭지점까지 이었을 때 나오는 세 삼각형도 넓이가 같습니다. 3등분 된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87번을 봅시다. 자, 무게중심 나와 있을 때 옳은 것에 대해서 찾아줍시다. 자, AG 대 GD 2대 1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CF의 길이는 CG의 길이의 2분의 3이냐라는 건데, 자, 우리 이 CG의 길이를 A라고 하면 FG는 절반이니까 2분의 1 A라고 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CF는 결국에 얘네들이 더해주니까 2분의 3의 CG가 맞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AG, BG, CG의 길이가 같다? 우리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은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G가 외심일 때는 가능하죠. 외심은 우리가 외심으로부터 삼각형의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라는 사실이 있었죠. 자, 4번. GBD와 GDC의 넓이. 자, GBD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DC가 여기 있습니다. 넓이가 같다. 6등분 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ABC는 GBD의 6배이다. GBD가 6개가 모이면 전체 삼각형이 되겠죠. 얘도 맞는 얘기. 3번을 틀린 것으로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0을 보시면 평행사변형에서 무게중심을 적용해보는 문제인데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을 이제 그어주신 다음에 중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이렇게 하나 그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사실이 나오냐. 우리 삼각형 ABC에서요. 삼각형 ABC에서 이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AO와 CO는 길이 같습니다. 그럼 점 O는 중점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선분 BO는 삼각형 ABC의 중선이죠. 마찬가지로 선분 AM도 중선이 되기 때문에 중선끼리 만나는 교점 2개만 있어도 그 교점은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 1 사이의 관계식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반대편 삼각형 ACD 또한 방금 전에 ABC와 합동이기 때문에 얘도 똑같은 2대 1이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BF를 B를 A, EO를 A라고 보면은 여기도 EA, 여기도 A가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EF의 길이는 AA 더해서 EA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B는 EA, EF도 EA, FD도 EA다. 결국 전체 대각선의 길이의 3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방금 전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죠. 자, 1번 BEF, FD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내 주라고 돼 있어. 자, 얘가 무게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대 1이라고 얘기했었고 여기도 2대 1이었습니다. 2대 1. 자, 그러면 BE, EF, FD는 자, EF는 1, 1 더해주니까 2로 봐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대 2대 2로 봐주시는데 약분해서 1대 1대 1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은 EF의 길이가 4일 때 BD가 몇이냐 라는 건데요. BD는 우리 얘 3등분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EF의 3배가 BD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배에서 12cm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이번엔 넓이로 이제 좀 확인을 해 볼 건데,
우리 삼각형 ABE의 넓이 있죠? 삼각형 ABE의 넓이는 삼각형 AEF랑 같다. 그리고 삼각형 AFD와 같다라는 거죠. 자, 왜냐하면은 우리 앞에서 BE와 EF와 FD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밑변의 길이가 같고요. 그리고 높이도 당연히 다 동일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세 삼각형은 넓이를 다 합쳤을 때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죠.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ABE가 6개가 있으면 전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BE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6분의 1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보시면 자, 두 점 EF가 자, BC, CD의 중점이고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72래요. 자, 확인해 봅시다. 자, APQ의 넓이인데 우리 아까 ABP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의 6등분 된 거다. APQ 또한 마찬가지고 AQD도 마찬가지죠. 6등분 된 넓이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6으로 나눠주니 12cm 제곱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각형 AECF의 넓이 이제 구해주는 건데 자, 우리 이 사각형 AECF의 넓이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넓이는 좀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요. 전체 평행사변형에서 이 색칠 안 된 거를 빼줄게요. ABE 빼주고 AFD를 빼줄 건데 자, 그럼 72 마이너스 해주고 자, ABF는 지금 얘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의 절반이죠. 그쵸? 절반의 절반. 왜냐하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ABE 여기를 이제 뭐 H라고 해볼까? ABEH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절반인데 그걸 또 절반 해준 거니까 그래서 얘를 반에 반 해주게 되면은 18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FD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의 절반이기 때문에 18을 빼주셔 가지고 36cm로 답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AEF의 넓이죠. 자, AEF의 넓이는 어떻게 확인해 줄 거냐면요. 자, 우리 이 대각선을 이렇게 좀 그어 주셨을 때, 자, 이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 AEF의 넓이는요, 이렇게 대각선 그었을 때 우리 있잖아. 우리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점 P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을 잘 보세요. 지금 이 AP 대 PE가 2대 1이었단 말이지. 자, 그러면은 삼각형 요거 보입니까? APQ와 삼각형 AEF 보입니까? AEF. 얘네 두 삼각형은 닮은비가 2대 3이죠. 제곱해주면 넓이비는 4대 9입니다. 삼각형 APQ 대 삼각형 AEF는 닮은비가 2대 3을 제곱해서 4대 9가 되겠죠. 그죠? 자, 우리 APQ는 넓이를 알고 있습니다. 얘가 이제 12이기 때문에 12대 삼각형 AEF는 결국에 4대 9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외항내항 곱해주시게 되면은 4 곱하기 삼각형 AEF는 12 곱하기 9와 같다. 108이 되겠죠. 그래서 4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가 몇이죠? 2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cm 제곱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유형편 정리 마치겠습니다.